공통 기초 제조업 화재 감시 실무 교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은 화기 감시자 특별 안전 교육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용접 안 하는데 왜 교육을 받지? 그냥 옆에서 보는 역할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화기 감시자는 사람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선입니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 사고, 대부분이 용접절단 같은 화기 작업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공장 전체를 태웁니다. 그리고 화재는 1분이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즉, 초기에 발견 못하면 끝입니다. 그 초기 1분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화기 감시자입니다. 2. 법적 근거 설명. 화기 작업은 법적으로도 위험 작업으로 분류됩니다.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이며 사업주는 반드시 감시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즉, 화기 감시자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 배치 인원입니다. 3. 화기 감시자의 역할.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불나면 소화기 쓰는 사람 아닌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화기 감시자의 진짜 역할은 5가지입니다. 첫째, 화재 예방. 둘째, 위험 요소 제거. 셋째, 작업 감시. 넷째, 초기 진압. 다섯째, 긴급 상황 전파. 즉, 불 끄는 사람이 아니라 불이 나지 않게 막는 사람입니다. 4. 실제 사고 사례.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 공장에서 배관 용접 작업 중이었습니다. 작업자는 괜찮겠지 하고 주변 정리 없이 용접 시작했습니다. 불꽃이 날아가 근처 박스에 붙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연기였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5분 뒤 공장 전체 화재, 수십억 원 피해, 조업 중단, 근로자 부상. 여러분, 이 사고가 왜 났을까요? 용접 때문이 아닙니다. 감시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옆에서 지켜봤다면 처음 연기 날 때 바로 소화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화기 감시자가 중요한 겁니다. 5. 화기 작업의 위험성 이해. 화기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용접 불꽃 온도 무려 15,003영도입니다. 종이 바로 탑니다. 기름 폭발합니다. 분진 순간 점화됩니다. 특히 제조업 현장은 기름, 먼지, 포장재, 플라스틱, 화학물질 가득합니다. 즉, 불붙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6. 화기 작업 전 점검사항. 작업 전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주변 5m 이내 가연물 제거, 소화기 배치, 방화포 설치, 작업 허가서 확인, 환기 확보, 인화성 물질 제거. 이거 안 하면 작업 시작하면 안 됩니다. 화기 감시자는 작업 시작 허락하는 사람입니다. 7. 화기 작업 중 감시 요령. 작업 시작하면 절대 다른 일 하면 안 됩니다. 휴대폰 금지, 자리 이탈 금지, 잡담 금지. 눈은 항상 불꽃 방향, 주변 바닥, 틈새, 천장 위까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업은 기계 및 케이블 트레이, 덕트 안 불꽃 들어가기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살펴야 합니다. 8.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불꽃 발견, 바로 소화기. 초기 10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끝납니다. 망설이면 대형 화재됩니다. 순서 기억하세요. 발견 소화 작업 중지 보고 대피. 이 5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9. 제조업 현장 특별 위험 요소. 제조업은 특히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절삭유, 기름걸레, 분진, 플라스틱, 포장재, 가스통. 이것들이 화재 확대 원인입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정리 안 된 현장 화재 위험 10배. 10. 화기 감시자의 자세. 여러분은 보조 인력이 아닙니다. 구경꾼도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설마 괜찮겠지? 이 생각이 사고 만듭니다. 항상 혹시 불 붙을 수 있다. 이 생각으로 감시하세요. 10일 현장 행동 수칙 최종 정리. 다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가연물 제거, 소화기 준비, 자리 이탈 금지, 불꽃 즉시 진압, 이상 즉시 보고. 이 5가지만 지키면 대부분 화재 막을 수 있습니다. 12. 마무리 멘트. 여러분, 화기 감시자는 형식적인 인원이 아닙니다. 한 명의 감시가 공장 전체를 지킵니다. 여러분이 바로 동료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선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하시고 사고 없는 현장 만들어 갑시다. 자, 여러분. 앞에서 화기 감시자의 기본 역할과 왜 화재 초기 대응이 중요한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장이나 제조업보다 건설 현장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장은 공간이 정리돼 있고 설비가 고정돼 있고 작업 위치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은 다릅니다. 매일 작업 위치가 바뀌고 자재가 여기저기 쌓여 있고 여러 공종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즉, 불꽃이 어디로 튈지 예측이 안 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화기 감시자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1. 실제 건설 현장 화재 사례. 먼저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배관 용접 작업이었습니다. 작업자는 근처에 자재 좀 있지만 괜찮겠지 하고 용접을 시작했습니다. 불꽃 몇 개가 천장 단열재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신경 안 썼습니다. 30분 뒤 천장 안에서 연기 발생. 이미 내부 전체로 불이 번진 상태였습니다. 결과는 지하 전체 화재, 공사 중단, 수백억 피해. 처음 불꽃 하나만 초기에 잡았으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감시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건설 현장의 현실입니다. 2. 건설 현장이 더 위험한 이유. 건설 현장은 기본적으로 불 잘 붙는 재료 투성이입니다. 주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합판, 강목, 보양 비닐, 스티로폼, 우레탄폼, 단열재, 먼지. 전부 가연물입니다. 특히 우레탄, 스티로폼은 불 붙으면 소화기 12개로 절대 못 끕니다. 순식간에 번집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은 예방이 100%입니다. 불이 나고 끄는 게 아니라 애초에 불이 안 나게 해야 합니다. 그 역할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3. 건설 현장 화재 원인 TOPO.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접 불꽃. 둘째, 절단 토치. 셋째, 그라인더 스파크. 넷째, 우레탄 방수 작업. 다섯째, 흡연. 특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라인더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그라인더 스파크도 용접 불꽃만큼 위험합니다. 작은 불티 하나가 합판 더미 안으로 들어가면 1020분 뒤에 대형 화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화기 작업 전부 동일하게 위험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4. 작업 전 감시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 화기 작업 시작 전에 감시자가 먼저 움직입니다. 작업자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감시자가 준비합니다. 확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제거, 방화포 설치, 소화기 2대 이상 배치, 가스통 거리 확보, 작업 허가서 확인, 환기 확보. 이거 하나라도 안 되면 작업 시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작업 중지시켜야 합니다. 이건 권한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5. 작업 중 감시 요령. 작업 시작하면 감시자는 절대 다른 일 하면 안 됩니다. 휴대폰 금지, 자리 이탈 금지, 잡담 금지,
계속 눈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특히 건설 현장은 슬래브 틈, 배관 속, 천장 내부, 덕트 안, 자재 더미 뒤, 여기 꼭 봐야 합니다. 불은 항상 안 보이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겉만 보면 절대 못 잡습니다. 6. 이동 작업 시 감시 방법. 건설 현장은 작업자가 계속 이동합니다. 따라서 감시자도 함께 이동합니다. 한 곳에 서 있으면 의미 없습니다. 용접기, 토치, 그라인더, 작업 위치 따라 같이 움직입니다. 항상 불꽃이 튀는 방향 반대쪽의 위치에서 전체를 관찰하세요. 그래야 불씨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보입니다. 7. 작업 종료 후 감시 가장 중요. 많은 현장에서 이걸 안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합니다. 작업 끝났다고 끝 아닙니다. 최소 30분 이상 잠불 감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꽃 내부 침투 지연 발화 이 패턴 때문입니다. 건설 현장 화재 대부분이 작업 끝난 뒤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시자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8. 화재 발생 시 행동. 불꽃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소화기. 초기 10초가 전부입니다. 작은 불은 바로 잡힙니다. 늦으면 끝입니다. 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발견 소화 작업 중지 보고 대피. 이 5단계만 기억하세요. 9. 가스통 용접기 특별 관리. 건설 현장 가스통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가스통 넘어지면 폭발 위험 있습니다. 직사광선 금지, 넘어짐 방지 고정, 산소아세틸렌 분리 보관, 화기와 거리 확보. 이거 안 지키면 화재가 아니라 폭발 사고 됩니다. 10. 화기 감시자의 자세. 여러분은 보조 인력이 아닙니다. 그냥 서 있는 사람 아닙니다. 건설 현장 안전 관리자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수십 명, 수백 명 생명을 지킵니다. 설마 괜찮겠지? 이 생각 버리세요. 항상 혹시 불 붙을 수 있다. 이 생각으로 감시하세요. 그게 프로입니다. 11. 최종 행동 수칙 정리. 다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가연물 제거, 소화기 준비, 자리 이탈 금지, 작업 후 30분 감시, 이상 즉시 보고. 이 5가지만 지키면 건설 현장 화재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2. 마무리. 건설 현장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공사 중단, 인명피해, 막대한 손실입니다. 하지만 감시자 한 명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왜 화기 감시가 중요한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현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화학단지, 플랜트, 석유화학, 가스설비 현장입니다.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설 현장보다도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폭발이 문제입니다. 불은 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은 한번 터지면 끝입니다. 대피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기 감시자의 역할이 더 절대적입니다. 1. 화학단지가 위험한 이유. 화학단지는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입니다. 가연성 가스, 휘발성 용재, 유증기, 인화성 액체, 탱크 내부 잔류가스, 밀폐 공간, 즉 공기 자체가 위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건설 현장은 불꽃이 자재에 붙어야 화재가 납니다. 하지만 화학단지는 다릅니다. 공기 중 가스 농도만 맞으면 불꽃 하나로 바로 폭발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2. 실제 폭발 사고 사례.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랜트 배관 보수 용접 작업. 작업자는 세척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바로 용접 시작. 하지만 배관 안쪽에 잔류가스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는 순간 펑! 폭발. 작업자 3명 중상. 설비 전소. 수백억 피해. 이 사고의 원인은 단 하나.
가스 농도 확인 안함. 감시자 없음. 만약 감시자가 가스 측정기 하나만 들고 있었어도 사고 안 났습니다. 3. 법적 관리 체계. 화학단지 화기 작업은 일반 작업이 아닙니다. 작업 허가제, 가스 측정, 감시자 배치 전부 의무입니다. 이 기준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즉, 허가 없이 작업하면 불법입니다. 4. 화기 작업 전 반드시 해야 할 것 가장 중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스농도 측정입니다. 이거 안 하면 절대 작업 시작하면 안 됩니다. 순서 기억하세요. 1. 가스 측정. 2. 환기. 3. 허가서 확인. 4. 소화기 배치. 5. 감시자 위치 확보. 특히 가스농도. 폭발 한계 에리엘 기준. 10% 미만 아니면 작업 금지입니다. 숫자 기억 안 나도 됩니다. 안전 확인 전 절대 작업 금지. 이것만 기억하세요. 5. 밀폐 공간 작업 위험. 탱크, 피트, 배관 내부. 이런 곳은 밀폐 공간입니다. 여기서 화기 작업?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가스 빠져나갈 곳 없음. 열 축적, 산소 부족. 조건이 딱 폭발 조건입니다. 그래서 강제 환기, 산소 농도 측정, 가스 농도 측정, 외부 감시자 상시 대기. 이거 없으면 절대 작업 금지입니다. 감시자는 입구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6. 화기 작업 중 감시 요령. 화학단지는 감시 방법이 다릅니다.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가스 측정기 확인 해야 합니다. 작업 중에도 수시로 농도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괜찮다가 시간 지나면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 감시가 핵심입니다. 7. 정전기 위험. 여기서 또 하나 많이 놓치는 게 정전기입니다. 합성섬유 옷, 플라스틱 분진, 정전기 스파크만으로도 폭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지, 방폭 공구 사용, 합성섬유 작업복 금지. 이거 꼭 지켜야 합니다. 8. 작업 종료 후 관리. 작업 끝났다고 바로 철수하면 안 됩니다. 잔류가스 열. 이게 남아 있습니다. 최소 30분 이상. 잔불가스 재측정 필수. 화학단지는 지연 폭발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감시해야 합니다. 9. 화재 폭발 발생 시 행동. 폭발 위험 느껴지면 소화 시도하지 마세요. 즉시 대피가 우선입니다. 건설 현장과 다릅니다. 여기는 생존이 우선입니다. 순서. 경보 작업 중지 대피 보고. 기억하세요. 무리한 진압 금지. 10. 화기 감시자의 마음가짐. 여러분 역할은 지켜보는 사람 아닙니다. 폭발을 막는 마지막 안전관리자입니다. 여러분 판단 하나가 공장 전체를 살립니다. 괜찮겠지? 이 생각 절대 금지. 항상 혹시 가스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으로 감시하세요. 그게 프로입니다. 11. 최종 행동 수칙. 다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가스 측정, 환기 확보, 허가서 확인, 지속 농도 감시, 이상시 즉시 대피. 이 5가지만 지켜도 대부분 폭발 막을 수 있습니다. 12. 마무리. 화학단지 사고는 한 번 나면 뉴스에 나옵니다. 그만큼 대형 사고입니다. 하지만 감시자 한 명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화학단지처럼 폭발 위험이 큰 현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유형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반도체 공장, 클린룸, 전자디스플레이 공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긴 깨끗하고 안전해 보이는데요? 겉으로 보면 맞습니다. 깨끗합니다. 먼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위험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1.
반도체 공정이 위험한 이유. 왜 위험할까요? 이런 요소 때문입니다. 수소, 질소, 실란, 특수가스, IPA, 아세톤, 용재, 케이블 트레이 수백 미터, 이중 바닥 구조, 밀폐 공간, 정전기 발생, 즉, 불꽃, 가스, 케이블, 밀폐 공간, 화재 조건이 전부 갖춰진 구조입니다. 문제는 불이 나도 잘 안 보입니다. 연기가 천장, 바닥 속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발견이 늦습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2. 실제 사고 사례. 실제 사례입니다. 클린룸 배관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케이블 트레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30분 뒤 바닥 속 케이블에서 연기 발생. 이미 내부 수십 미터 전소. 결과는 라인 전체 중단. 수백억 손실. 여러분, 초기에 발견했으면 소화기 하나면 끝났습니다. 감시자가 바닥 내부를 안 봤습니다. 이게 사고 원인입니다. 3. 반도체 현장의 특징 이해. 반도체 현장은 구조가 다릅니다. 이중 바닥 AISED 플로, 천장 덕트 공간, 밀폐된 복도, 케이블 밀집, 즉 불꽃이 눈에 안 보이는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시는 눈에 보이는 곳만 보면 100% 실패입니다. 항상 바닥 아래, 천장 위까지 봐야 합니다. 4. 화기 작업 전 점검 사항. 작업 전 반드시 확인합니다. 가연성 케이블 보호, 방화포 설치, 바닥 틈새 차단, 가스 배관 확인, 소화기 2대 이상, 작업 허가서 확인. 특히 케이블 피복은 플라스틱입니다. 한번 붙으면 계속 타면서 멀리 번집니다. 그래서 사전 보호가 필수입니다. 5. 정전기 위험. 반도체 최대 위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정전기입니다. 클린룸은 방진복, 합성섬유, 건조 공기, 정전기 발생 조건 완벽합니다. 정전기 틱 스파크 하나로도 가스 점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지 필수, 정전기 방지복 착용, 방폭 공구 사용, 금속 접촉 후 작업. 이거 안 하면 작은 스파크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특수가스 관리. 반도체 공정에는 특수가스가 많습니다. 수소, 실란, 아르곤 등. 이 중 일부는 공기와 섞이면 바로 폭발합니다. 그래서 화기 작업 전 가스 차단 필수, 밸브 잠금 확인 필수, 감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아마 잠갔겠지. 이 생각 금지. 직접 눈으로 확인. 이게 원칙입니다. 7. 작업 중 감시 요령. 반도체 현장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불꽃 소리 안 들립니다. 연기 늦게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동하며 감시해야 합니다. 한 자리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 케이블 트레이, 바닥 내부, 장비 뒤편, 천장 공간, 이 네 군데에 집중 확인. 여기서 대부분 시작됩니다. 8. 작업 후 감시. 반도체 화재는 지연 발화 많습니다. 케이블 내부 먼지 축적, 시간 지나면서 발화. 그래서 최소 30분 이상 잠불 감시 필수. 바닥 덮개 열어 확인해야 합니다. 겉만 보면 절대 모릅니다. 9. 화재 발생 시 대응. 클린룸은 밀폐 공간입니다. 연기 금방 차오릅니다. 그래서 초기 소화 가능 즉시 진압, 확산 조짐 즉시 대피, 판단 빠르게 해야 합니다. 망설이면 유독가스 흡입 위험 있습니다. 10. 화기 감시자의 자세. 여러분은 단순 감시자가 아닙니다. 첨단 산업시설을 지키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여기 한번 사고 나면 라인 중단, 수백억 손실, 국가 산업 영향, 그만큼 책임 큽니다. 항상 혹시 케이블 안에 불씨 있을 수 있다. 혹시 가스 남아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으로 감시하세요. 그게 프로입니다.
11. 최종 행동 수칙.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가스 차단, 케이블 보호, 정전기 제거, 바닥 천장 확인, 작업 후 30분 감시. 이 5가지만 지켜도 대부분 사고 막을 수 있습니다. 12. 마무리. 반도체 공정은 겉으로 안전해 보여도 가장 까다로운 화기 작업 환경입니다. 하지만 감시자 한 명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환경, 바로 가공업 공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철강, 기계, 금속, 제작, 정비 공장. 이런 곳은 하루 종일 용접하고, 절단하고, 그라인더 돌리고, 산소토치 쓰고, 불꽃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원래 불꽃 튀는 곳이라 괜찮아요. 바로 그 생각이 사고를 만듭니다. 익숙함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1. 가공업 화재 사고 특징. 가공업 화재는 큰 불이 아니라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절삭유, 기름걸레, 먼지, 폐자재, 종이박스 이런 곳에 붙어서 서서히 번집니다. 즉, 조용히 시작해서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 못하면 순식간에 공장 전체 화재입니다. 2. 실제 사고 사례. 실제 사례입니다. 그라인더로 철판 절단 작업 중 불꽃이 바닥 기름걸레 더미에 튀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작업자는 그냥 퇴근했습니다. 30분 뒤 공장 내부 연기. 이미 절삭유 걸레 먼지 전부 타면서 화재 확대. 결과 공장 전소, 수십억 피해. 원인 단 하나. 감시자 없었음. 3. 가공업이 특히 위험한 이유. 가공업 현장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절삭유, 윤활유, 기름걸레, 금속 분진, 톱밥, 폐목재 포장재. 이거 전부 가연물입니다. 특히 기름걸레.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기름 먹은 천은 자연 발화도 합니다. 거기에 불꽃 튀면 순간 점화됩니다. 그래서 항상 치워야 합니다. 4. 화기 작업 전 점검 사항. 가공업은 정리정돈이 절반입니다. 작업 전에 반드시 확인합니다. 기름걸레 제거, 절삭유 닦기, 폐자재 정리, 먼지 제거, 소화기 배치, 작업 허가 확인. 특히 바닥이 기름이면 불이 번지면서 갑니다. 그래서 청소가 곧 안전입니다. 5. 그라인더 절단 작업 위험성. 많이 오해합니다. 용접만 위험하다. 아닙니다. 그라인더가 더 위험할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꽃이 멀리 튑니다. 방향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퍼집니다. 최대 57m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반경 넓게 정리해야 합니다. 작업 바로 주변만 치우면 의미 없습니다. 6. 작업 중 감시 요령. 가공업 현장은 시끄럽습니다. 소리 때문에 연기나 불꽃 소리 못 듣습니다. 그래서 더 집중해야 합니다. 감시자는 작업자 뒤쪽, 불꽃이 튀는 방향 반대편에 서서 전체를 봅니다. 특히 기계 및 자재 더미, 폐기물 박스, 구석 먼지, 여기 집중 관찰. 불씨는 항상 구석으로 들어갑니다. 7. 작업 후 감시. 가공업 화재의 80%는 작업 종료 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열먼지 서서히 타다가 나중에 불 붙습니다. 그래서 최소 30분 잠불 감시 필수. 작업 끝났다고 바로 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8. 소화기 사용법 복습. 가공업은 초기 진압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 대응만 하면 거의 100% 잡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숙달 중요합니다. 순서 다시 복습. 핀 뽑고, 노즐 잡고, 밑부분 조준,
좌우로 쓸기. 망설이지 마세요. 바로 분사. 초기 10초가 전부입니다. 9. 가스통산 소통 관리. 가공업 공장에도 산소아세틸렌 많습니다. 넘어지거나 충격받으면 폭발 위험 있습니다. 세워서 고정. 화기와 거리 확보. 밸브 보호캡. 직사광선 금지. 이건 기본입니다. 10. 화기 감시자의 마음가짐. 여러분은 구경꾼 아닙니다.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특히 가공업은 매일 하는 작업이라 괜찮겠지. 이 방심이 사고 만듭니다. 항상 혹시 불씨 남아있을 수 있다. 이 생각 유지하세요. 그게 전문가입니다. 11. 최종 행동 수칙.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기름 제거. 가연물 정리. 반경 7M 확보. 작업 후 30분 감시. 이상 즉시 보고. 이 5가지만 지키면 가공업 화재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2. 마무리. 가공업 화재는 대형 사고보다 방심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시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공장 전체를 지킵니다. 오늘 배운 내용 현장에서 꼭 실천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현장은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공간일 겁니다. 아파트, 상가, 사무실, 병원, 학교, 매장. 바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현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긴 작은 현장이라 괜찮겠지. 큰 공장도 아니고 배 하나 만드는 것도 아닌데 위험하겠어? 그런데요, 통계를 보면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현장이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인테리어 현장이 특히 위험한 이유. 주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현장 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합판, 강목, 보양비닐, 우레탄 폼, 스티로폼, 단열재, 커튼, 가구, 전선, 먼지, 폐자재 더미. 전부 가연물입니다. 쉽게 말해 현장 전체가 장작 더미입니다. 철이나 콘크리트는 잘 안 탑니다. 하지만 나무, 폼, 비닐은 불꽃 닿는 순간 바로 붙습니다. 그래서 작은 스파크 하나도 치명적입니다. 2. 실제 사고 사례. 상가 리모델링 현장이었습니다. 천장 철물 용접 작업. 작업자는 잠깐이면 끝나니까 괜찮겠지 하고 시작. 불꽃 몇 개가 보양 비닐 뒤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30분 뒤 천장 내부 연기. 이미 전선 단열재 먼지 전부 타면서 화재 확대. 결과 건물 전체 대피. 수십억 피해. 원인 화기 감시자 없음. 잔불 감시 안함. 단 2가지였습니다. 3. 실제 사고 사례. 아파트 내부 우레탄 폼 단열 작업. 그 옆에서 그라인더 작업. 스파크가 폼에 닿는 순간 후 순식간에 벽 전체 화염. 우레탄은 기름보다 더 잘 탑니다. 소화기로 안 꺼집니다. 결국 내부 전소. 여러분, 우레탄 불꽃 바로 화재. 이 공식 꼭 기억하세요. 4. 인테리어 화기 작업 종류. 실내 현장에서는 이런 작업 많습니다. 철물 용접, 절단, 그라인더, 배관 토치, 전기 용접, 가스 토치, 방수폼 작업. 문제는 전부 가연물 바로 옆에서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5. 작업 전 점검 사항. 실내 현장은 정리정돈이 생명입니다. 감시자가 먼저 확인합니다. 반경 10M 가연물 제거, 보양 비닐 걷기, 합판 목재 이동, 폼단 열재 제거, 먼지 청소, 소화기 2대 이상 배치, 작업 허가 확인. 특히 비닐. 비닐은 불 붙으면 녹으면서 떨어져 화재 확대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6. 밀폐 공간 위험. 실내는 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연기, 열, 가스가 바로 축적됩니다. 즉, 작은 불도 크게 번집니다. 그래서 환기 확보, 창문 개방, 송풍기 사용, 이거 꼭 해야 합니다. 밀폐된 상태에서 화기 작업, 절대 금지입니다. 7. 작업 중 감시 요령, 실내는 시야가 좁습니다. 가구, 벽체, 칸막이, 전부 가림막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동하며 감시해야 합니다. 특히 천장 속, 벽체 내부, 바닥 틈, 자재 뒤, 여기 꼭 확인. 불씨는 항상 숨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8. 그라인더 절단 작업 특별 관리. 많이 방심하는 작업. 그라인더. 불꽃이 사방으로 튑니다. 최대 78M까지 날아갑니다. 그래서 반경 넓게 정리해야 합니다. 작업 바로 옆만 치우면 의미 없습니다. 넓게 확보하세요. 9. 우레탄 폼 방수 작업 관리.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레탄 폼, 방수 시트, 접착제 전부 인화성입니다. 냄새 나면 이미 가스 있습니다. 그래서 화기 작업과 동시에 절대 진행 금지. 반드시 시간 분리. 폼 작업 끝 환기 충분한 시간 경과 화기 작업. 이 순서입니다. 10. 작업 후 감시 가장 중요. 인테리어 화재의 80%는 작업 종료 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단열재 내부, 먼지, 목재, 열이 남아있다가 나중에 발화합니다. 그래서 최소 30분 이상 잠불 감시. 이건 필수입니다. 끝났다고 바로 철수 금지. 11. 소화기 사용 숙달. 실내는 초기 진압 성공률 높습니다. 초기 대응만 하면 거의 대부분 잡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숙달 필수. 핀 뽑고, 노즐 잡고, 밑부분 조준, 좌우 분사. 망설이지 마세요. 바로 분사하세요. 12. 화기 감시자의 자세. 여러분은 잠깐 서 있는 사람 아닙니다. 건물 전체를 지키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인테리어 화재는 대피 어려워서 인명피해 큽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항상 혹시 비닐 뒤에 불씨 있을 수 있다. 혹시 폼 안에 열 남아있다. 이 생각 유지하세요. 그게 전문가입니다. 13. 최종 행동 수칙.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가연물 제거, 비닐폼 정리, 환기 확보, 반경 10M 확보, 작업 후 30분 감시. 이 5가지만 지켜도 실내 화재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4. 마무리. 인테리어 현장은 작지만 가장 쉽게 불이 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감시자 한 명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마지막 안전선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현장에서 꼭 실천해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큰 공장, 건설 현장, 조선소, 반도체 공장처럼 규모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고 통계를 보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의외죠? 왜 그럴까요? 1. 소규모 현장이 더 위험한 이유. 소규모 현장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없음, 감시자 따로 없음, 혼자 작업, 소화기 부족, 정리정돈 안됨, 허가 절차 없음, 빨리 끝내자 문화. 즉, 안전 시스템이 거의 없습니다. 대형 공장은 절차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현장은 사람 감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2. 실제 사고 사례. 동네 철물점 내부 배관 용접. 작업자는 혼자였습니다. 주변에 박스, 종이, 페인트통 가득. 잠깐이면 끝나니까 괜찮겠지. 용접 시작. 불꽃 하나가 종이박스 안으로 들어감. 작업자는 모름. 10분 뒤. 박스 내부 화재 확대. 점포 전체 전소. 원인? 감시자 없음. 소화기 없음. 정말 기본 2가지가 없었습니다.
3. 실제 사고 사례. 소규모 공장 설비 수리. 그라인더 작업 중. 불꽃이 기름 묻은 걸레의 튠. 퇴근 후 발화. 새벽 화재. 공장 전소. 이웃 건물까지 피해. 원인. 작업 후 잔불 확인 안함. 단순 방심이었습니다. 4. 소규모 현장의 특징 이해. 소규모 현장은 공간 좁고 자재 많고 정리 안 되고 가연물 밀집, 즉 불꽃 튈 곳이 100곳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합판, 종이, 비닐, 기름, 플라스틱 전부 불 잘 붙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5. 화기 작업 전 반드시 해야 할 일. 여기는 더 철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대신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감시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가연물 제거, 박스종이 치우기, 기름걸레 제거, 소화기 확보, 환기 확보, 작업 범위 확보, 특히 소화기, 최소 1대 이상 반드시 준비, 없으면 작업 시작 금지입니다. 6. 혼자 작업 금지 원칙. 소규모 현장은 혼자 작업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화재는 혼자 못 막습니다. 그래서 화기 작업 최소 2인 1조 원칙입니다. 한 명 작업, 한 명 감시. 이 구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7. 작업 중 감시 요령. 좁은 공간일수록 불꽃 반사 많습니다. 벽, 천장, 바닥 튀면서 예상 못한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계속 이동하며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박스 뒤, 선반 및 자재 더미, 구석 먼지 이런 곳 집중. 불씨는 항상 숨습니다. 8. 환기 중요성. 소규모 실내는 환기 거의 안 됩니다. 연기, 가스, 열 금방 축적됩니다. 그래서 창문 개방, 송풍기 사용, 밀폐 상태 작업 금지. 이거 꼭 지켜야 합니다. 밀폐 공간에서 화기 작업은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9. 작업 후 감시 최중요. 소규모 현장은 잔불 화재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업 끝나면 바로 철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30분 잔불 감시 필수입니다. 끝났다고 바로 나가면 화재 100% 발생합니다. 10. 소화기 사용 실습 강조. 소규모 현장은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초기 12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소화기 사용법 숙달 필수. 망설이면 끝입니다. 즉시 분사하세요. 11. 화기 감시자의 역할 재정리. 여러분이 없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현장일수록 감시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건물 전체를 지킵니다. 12. 마음가짐. 소규모 현장 사고 원인은 대부분 같습니다. 잠깐이면 되겠지. 괜찮겠지. 설마 불 나겠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생각 버리세요. 항상 혹시 불 붙는다. 이 생각으로 감시하세요. 그게 프로입니다. 13. 최종 행동 수칙.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가연물 제거, 소화기 확보, 2인 1조 작업, 환기 확보, 작업 후 30분 감시. 이 5가지만 지키면 소규모 화재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4. 전체 과정 마무리 멘트. 여러분, 지금까지 제조업, 건설 현장, 화학단지, 반도체, 가공업, 조선업, 인테리어,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모든 환경을 살펴봤습니다. 환경은 달라도 원칙은 하나입니다. 화기 작업에는 반드시 감시자, 감시자는 자리 이탈 금지, 초기 대응이 생명.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명이 동료 생명, 현장, 회사를 지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플랜트 현장 화재 감시자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현장을 봤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플랜트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단순히 불이 아닙니다. 폭발, 가스 누출, 질식, 연쇄 화재. 한 번 사고 나면 공장 하나가 아니라 단지 전체가 멈춥니다. 뉴스에 나오는 대형 사고 대부분 플랜트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화기 감시자의 역할이 다른 어떤 현장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명 판단이 수십 명 목숨을 좌우합니다. 2. 플랜트 화재의 특징. 플랜트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다릅니다. 가연성 가스 존재, 휘발성 증기 존재, 배관 내부 잔류물 존재, 밀폐 공간 다수, 고온고압 설비 존재, 즉 공기 자체가 위험합니다. 건설 현장은 불꽃이 자재에 붙어야 화재가 납니다. 하지만 플랜트는 공기 중 가스 불꽃, 이 조건만 맞으면 바로 폭발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3. 실제 사고 사례. 실제 사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공장 배관 교체 작업. 배관 세척했다고 생각하고 바로 용접 시작. 하지만 내부에 유증기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 순간 펑 폭발. 작업자 4명 중상. 설비 전소. 수백억 피해. 조사 결과 가스 측정 안함. 감시자 없음. 단 2가지였습니다. 감시자 1명만 있었어도 사고 100% 막았습니다. 4. 법적 관리 체계 이해. 플랜트 화기 작업은 일반 작업이 아닙니다. 작업 허가제, 감시자 배치, 가스 측정 전부 의무입니다. 이 기준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강제됩니다. 즉, 허가 없이 작업하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감시자는 법적으로 지정된 안전 인력입니다. 5. 화기 감시자의 기본 역할. 여러분 역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작업 전 위험 요소 제거. 둘째, 가스 농도 확인. 셋째, 작업 중 지속 감시. 넷째, 초기 화재 진압. 다섯째, 긴급 상황 즉시 전파. 즉, 불 끄는 사람이 아니라 폭발을 미리 막는 사람입니다. 6. 화기 작업 전 필수 점검 사항 가장 중요. 작업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순서입니다. 다 같이 기억하세요. 1. 가스 농도 측정. 2. 산소 농도 측정. 3. 환기 실시. 4. 배관 밸브 차단 확인. 5. 소화기 배치. 6. 작업 허가서 확인. 특히 가스 농도. 폭발 한계 리엘 10% 이상이면 절대 작업 금지. 수치보다 중요한 건 안전 확인 전 작업 금지. 이 원칙입니다. 7. 가스 측정 실무. 플랜트 감시자는 눈보다 계측기를 믿어야 합니다. 냄새 안 나도 가스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작업 전 측정, 작업 중 반복 측정, 작업 후 재측정, 이 3단계 반드시 실시합니다. 계속 체크하세요. 시간 지나면서 가스가 다시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8. 밀폐 공간 감시 요령. 탱크, 드럼, 피트, 배관 내부. 이런 곳은 밀폐 공간입니다. 여기서 사고 나면 대부분 질식 또는 폭발입니다. 감시자는 출입구 외부 위치, 절대 자리 이탈 금지, 작업자 상태 지속 확인, 비상구 확보 해야 합니다. 감시자가 자리를 떠나는 순간 구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9. 배관 설비 특별 관리. 플랜트는 배관이 수백 개입니다. 어느 배관에 가스 남았는지 눈으로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밸브 잠금, 차단판 설치, 잔류물 제거, 퍼지 확인. 이거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마 비었겠지. 이 생각이 폭발 만듭니다. 직접 확인하세요. 10. 정전기 위험. 플랜트는 정전기 위험도 큽니다. 정전기 스파크 하나로도 가스 점화됩니다. 그래서 접지, 방폭 공구,
합성 섬유 금지. 금속 접촉 후 작업. 이거 필수입니다. 작은 틱 소리 하나가 대형 폭발 원인이 됩니다. 11. 작업 중 감시 방법. 감시자는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이동하며 가스 측정기 확인, 불꽃 방향 확인, 주변 누출 여부 확인, 이상 냄새 확인 해야 합니다. 특히 배관 연결부, 플랜지, 밸브 주변, 여기서 누출 많이 발생합니다. 집중 관찰하세요. 12. 작업 종료 후 감시. 플랜트 화재는 지연 폭발 사례 많습니다. 열가스 밀폐. 이 조합 때문에 작업 끝난 뒤 사고 납니다. 그래서 최소 30분 이상 잠불 및 가스 재측정 필수입니다. 바로 철수 금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3. 화재 폭발 발생 시 행동 요령. 작은 화재 즉시 소화. 폭발 위험 즉시 대피. 무리한 진압 금지. 플랜트는 연쇄 폭발 가능성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존이 우선입니다. 경보 중지 대피 보고. 이 순서 꼭 기억하세요. 14. 화기 감시자의 마음가짐. 여러분은 단순 인력이 아닙니다. 플랜트 전체 안전관리자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수백 명 근로자 생명을 지킵니다. 항상 혹시 가스 있다. 혹시 잔류물 있다. 혹시 폭발 가능 있다. 이 생각으로 감시하세요. 그게 전문가입니다. 15. 최종 행동 수칙 정리.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가스 측정, 환기 확보, 밸브 차단 확인, 자리 이탈 금지, 작업 후 재측정. 이 5가지만 지켜도 플랜트 사고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6. 마무리. 플랜트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지역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감시자 한 명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마지막 안전선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반드시 현장에서 실천해주세요. 이상으로 플랜트 화재 감시자 특별안전교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룰 현장은 원자력 발전소 현장입니다. 다른 현장은 화재가 나면 공장 멈추고 공사 중단되고 손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원전은 다릅니다. 여기서 사고 나면 지역 전체 대피, 발전 정지, 국가 전력 차질,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됩니다. 즉, 작은 불이 아니라 국가 재난급 사고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원전은 모든 화기 작업을 가장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여러분 역할이 다른 어떤 현장보다 중요합니다. 2. 원전 화재의 특징. 원전 화재는 일반 건물 화재와 완전히 다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케이블 밀집, 전기 설비 밀집, 밀폐 구조, 수소 발생 가능, 방사선 통제구역 존재. 즉, 불 한 번 나면 연쇄 사고입니다. 특히 케이블 화재. 한 번 붙으면 설비 전체 정지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3. 실제 사고 사례. 해외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빈실 배관 보수 용접 작업. 불꽃이 케이블 트레이 안으로 들어감. 겉으로는 이상 없음. 하지만 내부에서 서서히 발화. 결국 수백 개 케이블 전소. 발전 정지. 수천억 손실. 원인? 화기 감시자 부재. 잠불 감시 미실시. 단 2가지였습니다. 초기 소화만 했어도 끝났을 사고였습니다. 4. 법적 관리 체계. 원전은 국가 핵심 시설입니다. 관리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 이며 모든 화기 작업은 허가제입니다. 작업 허가 감시자, 소화기 가스 확인. 없으면 절대 작업 불가. 즉, 여러분은 법적 필수 안전 인력입니다. 5. 원전 화기 작업 주요 위험 요소. 원전에서 특히 위험한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케이블 화재. 전선 수천 가닥 밀집. 한 번 타면 전체 설비 마비. 수소 폭발. 발전기, 배터리실. 수소 축적 스파크 폭발. 밀폐 공간. 연기가스 축적 질식 위험.
전기 설비, 감전 화재 동시 위험.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6. 화기 작업 전 필수 점검 사항. 원전은 더 철저해야 합니다. 감시자가 직접 확인합니다. 작업 허가서 확인, 케이블 방화포 설치, 가연물 제거, 환기 확보, 가스 농도 측정, 소화기 2대 이상, 특히 케이블, 반드시 방화포로 덮어야 합니다. 불꽃 들어가면 끝입니다. 7. 작업 중 감시 요령. 원전 내부는 구조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자리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이동하며 감시. 특히 케이블 트레이 내부, 장비 뒤, 바닥 하부, 배관 틈, 이 네 군데 집중. 불씨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8. 수소가스 관리. 터빈실, 배터리실, 수소 축적 가능성 큽니다. 수소는 무색, 무취, 가벼움, 폭발성 강함, 즉 감각으로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가스 측정기 필수. 측정 없으면 작업 금지입니다. 9. 정전기 관리. 합성 섬유, 건조 공기, 정전기 스파크 발생합니다. 작은 틱 소리 하나가 폭발 원인 됩니다. 그래서 접지, 방폭 공구, 정전기 방지복 착용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0. 작업 종료 후 감시 핵심. 원전 화재 70%가 작업 종료 후 발생합니다. 열 케이블 먼지, 지연 발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 30분 이상 잠불 감시, 무조건 실시, 바로 철수 금지,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1.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작은 화재 즉시 소화기, 확산 조짐 즉시 보고 및 대피. 원전은 혼자 해결 금지, 즉시 비상체계 가동해야 합니다. 경보 중지 보고 대피. 이 순서 꼭 기억하세요. 12. 화기 감시자의 마음가짐. 여러분은 단순 감시자가 아닙니다. 국가 핵심 시설 안전관리자입니다. 여러분 한 명 판단이 발전소 전체를 지킵니다. 항상 혹시 케이블 안 불씨 있다. 혹시 가스 축적됐다. 혹시 폭발 가능 있다. 이 생각으로 감시하세요. 그게 전문가입니다. 13. 최종 행동 수칙.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허가서 확인, 케이블 보호, 가스 측정, 자리 이탈 금지, 작업 후 30분 감시. 이 5가지만 지켜도 원전 화재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4. 마무리. 원전 사고는 개인 사고가 아닙니다. 지역, 국가, 사회 전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시자 한 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안전선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수력발전소 현장 이야기입니다. 물 많은데 불날 일이 있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력발전소도 화재 사고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 안에는 물이 아니라 기름 전기 케이블, 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터빈실, 발전기실은 기름과 전기가 집중된 공간입니다. 여기서 화기 작업? 굉장히 위험합니다. 2. 수력발전소 화재 특징. 수력발전소 화재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하구조, 환기 부족, 케이블 밀집, 윤활유 다량 사용, 유압류 누출 가능, 피난 동선 복잡, 즉 불나면 연기 빠져나가지 않음, 대피 늦음, 질식 위험 큼. 그래서 초기에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3. 실제 사고 사례. 실제 사례입니다. 터빈 베어링 교체 용접 작업. 바닥에 유압류 조금 누출. 작업자는 몰랐습니다. 불꽃 튀는 순간 바닥 기름 착화, 순식간에 바닥 화염 확산, 연기 터빈실 가득, 작업자 대피 지연, 중상 사고. 원인? 기름 제거 안함, 감시자 없음, 작업 전 청소만 했어도 끝날 사고였습니다. 4.
수력발전소 주요 위험 요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위험 4가지. 윤활유 유압류. 기름은 불 붙으면 폭발적으로 번짐.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수백 가닥 한번 타면 전체 정지. 밀폐 지하 공간. 연기 축적 질식 위험. 전기 설비. 감전 화재 동시 발생 가능. 이 4가지가 핵심입니다. 5. 작업 전 점검 사항. 수력발전소는 청소가 곧 안전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바닥 기름 제거, 유압류 누출 확인, 가연물 제거, 소화기 배치, 환기 확보, 작업 허가서 확인. 특히 바닥, 기름 있으면 불꽃이 흐르면서 번집니다. 그래서 바닥 청소 필수입니다. 6. 케이블 화재 관리. 수력발전소도 케이블 매우 많습니다. 제어실, 발전기실, 터빈실, 케이블 트레이 밀집. 한번 붙으면 발전 전체 정지됩니다. 그래서 방화포 덮기, 불꽃 차단, 틈새 보호. 이거 꼭 해야 합니다. 7. 작업 중 감시 요령. 지하 구조라 시야가 좁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동하며 감시합니다. 특히 바닥 틈, 케이블 트레이, 설비 뒤, 배수구 주변. 여기 집중 관찰. 불씨는 항상 아래로 떨어집니다. 위만 보면 안 됩니다. 8. 환기 중요성. 지하 발전소는 환기 정말 중요합니다. 연기 한번 차면 순식간에 시야 0, 대피 불가. 그래서 송풍기 가동, 출입구 개방, 밀폐 작업 금지, 환기 없으면 화기 작업 금지입니다. 9. 감전 위험 관리. 수력발전소는 전기설비 밀집 지역입니다. 물이랑 전기 같이 있죠. 그래서 화재 진압 시 감전 위험 큽니다. 반드시 전원 차단 확인, 절연장갑 착용, 물 사용 금지, 분말CO 소화기 사용. 이거 지켜야 합니다. 10. 작업 후 잔불 감시. 수력발전소도 지연 화재 많습니다. 기름 열 밀폐, 시간 지나면서 발화. 그래서 최소 30분 이상 잔불 감시. 이건 필수입니다. 바로 철수 금지. 11. 화재 발생 시 대응. 작은 화재 즉시 소화, 연기 확산 즉시 대피. 지하 공간은 진압보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경보 중지 보고 대피. 순서 꼭 기억하세요. 12. 화기 감시자의 마음가짐. 여러분은 단순 감시자가 아닙니다. 발전소 전체 안전관리자입니다. 여러분 판단 하나가 발전 정지, 지역 정전, 대형 사고를 막습니다. 항상 혹시 기름 있다, 혹시 불씨 떨어진다, 이 생각 유지하세요. 그게 전문가입니다. 13. 최종 행동 수칙.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기름 제거, 케이블 보호, 환기 확보, 전원 확인, 작업 후 30분 감시. 이 5가지만 지켜도 수력발전소 화재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4. 마무리. 수력발전소는 물 많다고 안전한 곳 아닙니다. 오히려 불, 전기, 기름 밀폐가 동시에 있는 고위험 현장입니다. 그래서 감시자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화력발전소입니다. 수력은 물, 원전은 핵, 하지만 화력은 다릅니다. 불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곳입니다. 즉, 불이 항상 존재합니다. 보일러 내부 온도는 1000도 이상, 석탄은 계속 연소, 기름 설비도 가동. 이런 환경에서 화기 작업까지 추가된다? 위험이 몇 배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 화기 감시자는 특히 더 철저해야 합니다. 2. 화력발전소 화재 특징. 화력발전소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다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석탄 분진 존재, 컨베이어 벨트 장거리, 윤활 유중유 다량, 고온 설비 밀집, 케이블 집중. 즉, 작은 불씨 대형 화재 설비 전체 정지 패턴입니다.
특히 분진 폭발.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3. 실제 사고 사례. 실제 사례입니다. 컨베이어 구조물 용접 작업. 불꽃이 석탄 먼지 더미에 낙하. 겉으로는 변화 없음. 몇 분 뒤. 펑. 분진 폭발. 컨베이어 라인 수십 미터 전소. 발전 정지. 수백억 손실. 원인? 분진 청소 안함. 감시자 부재. 청소만 했어도 사고 100% 예방 가능했습니다. 4. 관리 주체 및 안전체계. 국내 화력발전소 대부분은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체계로 운영됩니다. 화기 작업은 작업허가 감시자, 소화기 정리정돈 전부 의무입니다. 즉, 감시자는 필수 안전 인력입니다. 5. 화력발전소 최대 위험 요소 3가지. 석탄 분진, 공기 중 떠다님 스파크 폭발, 윤활유 중유, 불 붙으면 빠르게 확산, 케이블 화재, 제어 설비 전소 발전 정지.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분진 폭발. 여러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밀가루도 폭발합니다. 석탄 분진은 훨씬 강합니다. 6. 작업 전 점검사항 가장 중요. 화력발전소는 청소가 곧 안전입니다. 반드시 실시하세요. 석탄 먼지 제거, 바닥 청소, 기름 제거, 가연물 제거, 소화기 배치, 작업허가 확인. 특히 먼지, 눈에 보이면 이미 위험 수준입니다. 작업 전 청소 필수입니다. 7. 컨베이어 설비 감시. 석탄 운반 설비는 벨트 수백 미터입니다. 한번 붙으면 쭉 타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작업 반경 넓게 확보, 벨트 주변 청소, 낙하 불씨 집중 관찰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불은 항상 아래로 떨어집니다. 바닥 집중 감시하세요. 8. 고온 설비 인접 작업. 보일러, 터빈, 배관 이미 고온입니다. 여기에 불꽃 더해지면 발화 위험 급증합니다. 그래서 단열재 확인, 방화포 설치, 열원거리 확보 이거 필수입니다. 9. 작업 중 감시 요령. 화력발전소는 시끄럽습니다. 소음 때문에 이상 소리 못 듣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집중 감시 해야 합니다. 특히 분진 더미, 벨트 하부, 케이블 트레이, 설비 틈 여기 집중. 불씨는 항상 숨어 들어갑니다. 10. 케이블 화재 관리. 제어 케이블 타면 발전소 멈춥니다. 그래서 방화포 덮기, 불꽃 차단, 케이블 보호 필수입니다. 케이블은 절대 노출 상태로 작업 금지입니다. 11. 작업 후 잔불 감시. 화력발전소 화재도 지연 발화 많습니다. 분진열, 시간 지나면서 발화. 그래서 최소 30분 이상 잔불 감시. 이건 필수입니다. 바로 철수 금지. 12. 화재 발생 시 대응. 작은 화재 즉시 소화. 확산 조짐 즉시 보고 및 대피. 특히 분진 폭발 위험 시 무리한 접근 금지. 2차 폭발 가능성 있습니다. 13. 화기 감시자의 마음가짐. 여러분은 단순 감시자가 아닙니다. 발전소 전체 안전관리자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정전사고, 대형화재, 인명사고를 막습니다. 항상 혹시 먼지 있다. 혹시 불씨 떨어졌다. 이 생각 유지하세요. 그게 전문가입니다. 14. 최종 행동 수칙.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분진 제거, 기름 제거, 케이블 보호, 작업 후 30분 감시, 이상 즉시 보고. 이 5가지만 지켜도 화력발전소 화재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5. 마무리. 화력발전소는 불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은 불씨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풍력발전소입니다. 겉으로 보면 자연 친화적이고 깨끗한 에너지 같죠?
하지만 내부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철제 타워 안, 사다리로 100m 가까이 올라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셀 내부는 좁고, 덥고, 기름 많고, 케이블 많고, 환기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불이 나면 대피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2. 풍력발전소 화재 특징. 풍력 화재는 특징이 분명합니다. 고소 밀폐 공간, 윤활유 유압류 다량, 전기 설비 밀집, 케이블 집중, 낙뢰 잦음, 즉 불나면 아래로 못 내려옵니다. 화재 고립 추락 위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3. 실제 사고 사례. 해외 사례입니다. 나셀 내부 발전기 브레킷 용접 작업. 불꽃이 케이블 트레이로 낙하. 처음엔 이상 없음. 10분 뒤 내부 연기. 사다리 하나뿐이라. 대피 지연. 결국 나셀 전소. 터빈 전체 교체. 수십억 손실. 원인? 감시자 없음. 잠불 확인 안함. 초기 소화만 했어도 끝날 사고였습니다. 4. 풍력발전 설비 관리 체계. 국내 발전소 운영관리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발전사업 안전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특히 풍력은 고소밀폐 작업이라 감시자 배치 필수, 단독작업 금지입니다. 감시자는 법적 관리상 필수 인력입니다. 5. 풍력 최대 위험 요소 4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윤활유 유압류, 기어박스, 브레이크, 피치 장치, 기름 다량 착화 시 급속 확산, 케이블 밀집, 제어선 수백 가닥 화재 시 전체 정지, 밀폐 구조, 연기 축적 질식 위험, 고소 작업, 대피 곤란 추락 위험. 이 4가지가 핵심입니다. 6. 화기 작업 전 점검 사항. 풍력은 준비가 80%입니다. 작업 전 반드시 확인합니다. 기름 제거, 케이블 보호포 설치, 가연물 제거, 소화기 휴대, 환기 확보, 작업 허가 확인, 2인 1조 구성, 특히 소화기 반드시 들고 올라가야 합니다. 아래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7. 고소작업 특별수칙. 풍력은 고소입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착용, 추락방지 장치 사용, 공구 낙하 방지, 이동 시 3점 지지, 기본입니다. 화재보다 추락이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항상 동시에 관리하세요. 8. 작업 중 감시 요령. 나셀 내부는 좁습니다. 그래서 감시자는 계속 이동하며 관찰합니다. 특히 케이블 트레이, 바닥 틈, 기어박스 주변, 오일 호스 주변, 여기 집중. 불꽃은 항상 아래로 떨어집니다. 바닥 확인이 핵심입니다. 9. 환기 중요성. 나셀 내부는 밀폐 공간입니다. 연기 12분이면 시야 0, 탈출 불가. 그래서 송풍기 가동, 출입구 개방, 밀폐 상태 화기 작업 금지. 이거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환기 없으면 작업 중단하세요. 10. 케이블 화재 관리. 풍력 케이블은 제어통신 전력 전부 담당합니다. 한번 타면 터빈 완전 정지. 그래서 방화포 덮기, 불꽃 차단, 보호판 설치 필수입니다. 11. 작업 후 잠불 감시 가장 중요. 풍력 화재 대부분 작업 종료 후 발생합니다. 열 케이블 기름, 지연 발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 30분 이상 감시 필수입니다. 바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끝까지 확인 후 하강하세요. 12. 화재 발생 시 대응. 초기 화재 즉시 소화, 확산 조짐 즉시 대피. 고소 작업은 진압보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연기 많으면 무조건 하강.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13. 화기 감시자의 마음가짐. 여러분은 단순 감시자가 아닙니다.
터빈 한 기 전체를 책임지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여러분 한 명 판단이 수십억 설비와 동료 생명을 지킵니다. 항상 혹시 기름 있다. 혹시 케이블 있다. 혹시 불씨 남았다. 이 생각 유지하세요. 그게 전문가입니다. 14. 최종 행동 수칙.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기름 제거, 케이블 보호, 소화기 휴대, 2인 1조 작업, 작업 후 30분 감시. 이 5가지만 지켜도 풍력 화재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5. 마무리. 풍력 발전소는 친환경이지만 결코 안전한 현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소 밀폐 기름 전기 최고 위험 조합입니다. 그래서 감시자가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현장입니다. 제철소. 여기 처음 들어가 보면 이런 생각 듭니다. 여긴 이미 불천지인데 뭘 더 조심하죠?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철소는 불이 일상입니다. 하지만 통제된 불만 안전합니다. 작은 예측 못한 불꽃 하나가 폭발, 화재, 용광 누출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2. 제철소 화재의 특징. 제철소 화재는 일반 화재와 완전히 다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초고온 환경 1일 500. 코크스 가스 부생가스 존재. 금속 분진 다량. 산소절단 용접 상시 발생. 중유윤화류 다량 사용. 즉, 불이 붙으면 폭발적으로 번집니다. 진압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100%입니다. 3. 실제 사고 사례. 실제 사례입니다. 아변기 하부 보수 용접. 바닥에 윤활유 금속 분진 축적. 불꽃 낙하. 처음엔 작은 불. 몇 초 뒤. 훅. 순간 확산. 작업자 화상 사고. 설비 전소. 원인. 바닥 청소 안함. 감시자 없음. 단순 청소만 했어도 사고 안 났습니다. 4. 관리 체계. 제철소는 대부분 대형 사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POSCO 같은 대형 철강사가 운영합니다. 모든 화기 작업은 작업 허가제 감시자 소화 설비 의무입니다. 즉, 감시자는 필수 안전 인력입니다. 5. 제철소 최대 위험 요소 4가지. 용광 쇳물 1500. 접촉 시 즉시 화재 폭발. 가스, 코크스 가스, 일산화탄소. 누출 시 폭발 질식. 금속 분진. 분진 폭발 위험 매우 큼. 윤활유 중유. 빠른 화재 확산. 이 4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6. 화기 작업 전 점검 사항 핵심. 제철소는 청소 차단거리 확보.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반드시 실시하세요. 바닥 기름 제거, 금속 분진 제거, 가연물 제거, 가스 차단 확인, 소화기 배치, 작업 허가 확인. 특히 분진. 눈에 안 보여도 쌓여 있습니다. 청소 필수입니다. 7. 가스 위험 관리. 제철소는 가스 정말 많습니다. 코크스 가스, 부생가스, CO, 무생무치. 감각으로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가스 측정기 필수. 측정 없이 작업 금지. 이건 생명 규칙입니다. 8. 산소절단 용접 작업 관리. 제철소는 절단 작업 많습니다. 산소절단 불꽃은 용접보다 훨씬 강합니다. 멀리 튑니다. 그래서 반경 10m 이상 정리 해야 합니다. 주변 자재, 기름, 분진 전부 제거하세요. 9. 작업 중 감시 요령. 제철소는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감시가 핵심입니다. 특히 바닥 틈, 설비 하부, 케이블 트레이, 자재 더미, 집중 확인. 불씨는 항상 아래로 떨어집니다. 10. 고온 설비 인접 작업. 주변 설비 자체가 고온입니다. 이미 20만 300 이상. 불꽃 더해지면 바로 발화. 그래서 방화포 설치, 단열재 확인,
여론거리 확보 필수입니다. 11. 작업 후 잔불 감시. 제철소도 지연 화재 많습니다. 기름 분진 열. 시간 지나면서 발화. 그래서 최소 30분 이상 감시 필수입니다. 바로 철수 금지. 끝까지 확인하세요. 12. 화재 발생 시 대응. 초기 화재 즉시 소화. 확산 조짐 즉시 대피. 특히 가스용강 근처는 무리한 진압 금지. 2차 폭발 위험 큽니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13. 화기 감시자의 마음가짐. 여러분은 단순 감시자가 아닙니다. 제철소 안전관리자입니다. 여러분 판단 하나가 수백 명, 수천억 설비를 지킵니다. 항상 혹시 가스 있다. 혹시 기름 있다. 혹시 분진 있다. 이 생각 유지하세요. 그게 전문가입니다. 14. 최종 행동 수칙.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기름 제거, 분진 청소, 가스 측정, 반경 확보, 작업 후 30분 감시. 이 5가지만 지켜도 제철소 화재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5. 전체 과정 마무리 멘트. 여러분, 지금까지 원전, 수력, 화력, 풍력, 그리고 제철소, 모든 특수산업시설을 다뤘습니다. 환경은 달라도 원칙은 하나입니다. 화기작업 전 정리, 작업 중 집중 감시, 작업 후 잔불 확인. 이 3가지만 지켜도 사고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밀폐공간 화기감시자 교육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나는 작업이 뭘까요? 높은 곳? 중장비? 폭발? 아닙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1위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들어간 사람이 쓰러지고,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또 쓰러지고, 2명, 3명 연쇄 사망.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냄새도 없고, 색도 없고, 신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2. 밀폐공간이란 무엇인가? 밀폐공간이 뭘까요?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탱크 내부, 저장조, 맨홀, 지하 PIT, 덕트, 하수관, 사일로, 선박 탱크, 발전소 내부 공간. 공통점이 있습니다. 좁다, 환기 안 된다, 출입구 한계, 가스 축적 가능. 이 4가지 조건이면 전부 밀폐공간입니다. 3. 밀폐공간 3대 위험 요소. 반드시 기억하세요. 산소 결핍, 정상 20.9%, 18% 이하 어지럼, 16% 판단력 저하, 14% 실신, 10% 사망, 즉 12분이면 끝입니다. 가연성 가스, 불꽃 폭발, 유독가스,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한번 흡입 즉시 의식 상실.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4. 실제 사고 사례. 실제 사례 말씀드립니다. 저장 탱크 내부 용접 작업. 작업자는 환기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입장. 5분 뒤 쓰러짐. 구조하러 들어간 동료도 쓰러짐. 결과 2명 사망. 원인? 가스 측정 안함. 감시자 없음. 단 2가지입니다. 측정기 하나, 감시자 1명 있었으면 사고 100% 예방 가능했습니다. 5. 화기작업이 더 위험한 이유. 밀폐공간 화기작업. 이 조합은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불꽃, 가스 점화 폭발, 산소 감소 질식, 연기 축적 탈출 불가, 즉 3중 위험 동시 발생. 그래서 반드시 감시자가 필요합니다. 6. 화기감시자의 역할. 여러분 역할은 단순 감시 아닙니다. 생명관리자입니다. 해야 할 일 다시 정리합니다. 가스 측정, 산소 측정, 환기 확인, 출입 통제, 작업자 상태 관찰, 비상시 구조 요청.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도 못 구합니다. 7. 작업 전 필수 점검사항 가장 중요. 다 같이 순서 기억하세요. 1. 산소 농도 측정. 2. 가연성 가스 측정. 3. 유독가스 측정. 4. 강제 환기 실시. 5. 작업 허가 확인. 6. 소화기 준비. 7. 감시자 배치. 하나라도 안 되면 작업 시작 금지입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8. 가스 측정 실무. 가스는 감각으로 절대 모릅니다. 냄새 안 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측기만 믿으세요. 측정은 입구, 중간, 바닥, 세 곳 모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스는 무게가 다릅니다. 어떤 건 위로, 어떤 건 아래로 깔립니다. 9. 환기 방법. 밀폐 공간은 환기가 생명입니다. 송풍기 사용, 신선 공기 유입, 배기 병행, 자연환기 절대 부족합니다. 강제환기 필수입니다. 환기 없이 작업 금지. 10. 작업 중 감시 요령. 감시자는 절대 자리 이탈 금지입니다. 출입구 지켜야 합니다. 계속 확인하세요. 작업자 움직임, 표정, 호흡, 이상 신호.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중지. 망설이면 늦습니다. 11. 화기 작업 특별 관리. 불꽃은 밀폐 공간에서 더 위험합니다. 열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가스 농도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방화포 설치, 불꽃 차단, 주변 가연물 제거, 소화기 2대 이상 필수입니다. 12. 구조사고 예방.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동료가 쓰러졌으니 바로 들어간다. 절대 금지. 구조자가 더 많이 죽습니다. 반드시 보호구 착용, 송기 마스크, 외부 구조 요청. 이 절차 따라야 합니다. 무작정 진입 금지. 13. 작업 후 잔류가스 관리. 작업 끝났다고 안전 아닙니다. 가스는 다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업 후 재측정 필수. 측정 후 철수. 이게 원칙입니다. 14.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밀폐 공간은 진압보다 대피가 우선입니다. 초기 소화 가능 즉시 소화. 연기가스 증가 즉시 대피. 절대 무리 금지. 생존이 먼저입니다. 15. 화기 감시자의 마음가짐. 여러분은 보조 인력이 아닙니다. 현장 생명 관리자입니다. 여러분 한 명 판단이 동료 생명을 살립니다. 항상 혹시 산소 부족, 혹시 가스 존재, 혹시 폭발 위험. 이 생각 유지하세요. 그게 전문가입니다. 16. 최종 행동 수칙.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가스 측정, 환기 확보, 출입구 감시, 자리 이탈 금지, 작업 후 재측정. 이 5가지만 지켜도 밀폐 공간 사고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7. 마무리. 밀폐 공간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작업 환경입니다. 사고 나면 도망도 못 갑니다. 그래서 감시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하공간 화기 감시자 과정입니다.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지상화재랑 지하화재, 어디가 더 위험할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이 더 크지 않나요? 아닙니다. 지하가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불보다 연기가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지하는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위로 못 올라갑니다. 가득 찹니다. 결국 질식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2. 지하 공간의 구조적 특징. 지하 공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입구 적음, 창문 없음, 환기 부족, 천장 낮음, 연기 축적 빠름, 대피거리 긴, 즉 도망이 어렵다. 이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불보다 대피 실패가 더 무섭습니다. 3. 지하 화재 실제 사례.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립니다. 지하 주차장 천장 배관 용접 작업.
불꽃이 보양 비닐에 착화. 작업자는 바로 껐다고 생각. 하지만 천장 내부 연기 축적. 10분 뒤 지하 전체 연기 가득. 작업자 3명 대피 지연 질식. 화재는 작았지만 연기가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감시자 없었습니다. 4. 지하 공간 화재의 3대 위험. 반드시 기억하세요. 연기 축적. 시야 0방향 상실 질식. 유독가스. CO, 시안가스 몇 분 내 의식 상실. 대피 지연. 출입구 12개 혼잡 탈출 실패. 즉, 작은 불 큰 사고입니다. 5. 주요 작업 장소. 여러분이 근무하게 될 장소들입니다. 지하 주차장, 지하 기계실, 공동구, 통신구, 전력구, 터널 내부, 지하 상가, 지하 설비실. 전부 동일하게 위험합니다. 여긴 넓어서 괜찮다. 이 생각 금지. 넓어도 환기 안 되면 똑같습니다. 6. 화기 감시자의 역할. 여러분은 단순 보조가 아닙니다. 생명 지키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역할 다시 정리합니다. 가연물 제거, 환기 확인, 소화기 배치, 작업자 감시, 잔불 확인, 비상시 대피 유도. 여러분이 없으면 아무도 통제 못합니다. 7. 작업 전 필수 점검사항 가장 중요.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가연물 제거. 2. 환기 확보. 3. 소화기 2대 이상 배치. 4. 비상구 확보. 5. 작업 허가 확인. 6. 감시자 위치 확보. 특히 환기. 환기 없으면 작업 금지입니다. 이 원칙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8. 가연물 관리. 지하에는 생각보다 가연물 많습니다. 합판, 비닐, 단열재, 먼지, 폐자재, 케이블. 전부 불 잘 붙습니다. 특히 먼지도 불 붙습니다. 그래서 작업 반경 10m 이상 정리 필수입니다. 9. 환기 방법. 자연환기 거의 의미 없습니다. 강제환기 필수입니다. 송풍기 가동, 급기 배기 동시, 연기 배출 통로 확보. 환기 안 되면 연기 23분이면 가득 찹니다. 작업자 탈출 불가합니다. 10. 작업 중 감시 요령. 감시자는 절대 한 곳만 보면 안 됩니다. 계속 이동하면서 관찰합니다. 특히 천장 내부, 케이블 트레이, 배관 틈, 벽 뒤, 자재 더미. 불씨는 항상 숨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곳 집중하세요. 11. 터널 작업 특별관리. 터널은 더 위험합니다. 길고 좁고 환기 안 됩니다. 연기가 한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작업 구간 분리, 차량 통제, 환기팬 가동, 대피로 확보. 이거 없으면 작업 금지입니다. 터널 화재는 대형 참사로 이어집니다. 12. 지하주차장 특징. 지하주차장은 차량, 연료, 타이어, 플라스틱, 전부 가연물입니다. 연기 발생하면 독성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차량 이동 통제, 유류 제거, 소화기 충분 배치 필수입니다. 13. 작업 후 잔불 감시 핵심. 지하 화재의 70%는 작업 종료 후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천장 내부, 벽체 내부, 단열재, 열이 남아있다가 발화. 그래서 최소 30분 이상 잔불 감시 필수입니다. 끝났다고 바로 철수 금지. 14.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지하는 진압보다 대피가 우선입니다. 초기 소화 가능 즉시 소화. 연기 증가 즉시 대피. 망설이면 질식합니다. 순서 기억하세요. 경보 작업 중지 대피 보고. 15. 화기 감시자의 마음가짐. 여러분은 지켜보는 사람 아닙니다. 마지막 생명선입니다. 여러분 판단 10초가 동료 생명을 살립니다. 항상 혹시 연기 찬다. 혹시 탈출 못한다.
이 생각 유지하세요. 그게 전문가입니다. 16. 최종 행동 수칙.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가연물 제거, 환기 확보, 소화기 준비, 자리 이탈 금지, 작업 후 30분 감시. 이 5가지만 지켜도 지하 화재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7. 마무리. 지하 공간은 불보다 연기가 더 무섭습니다. 한번 사고 나면 대피 못합니다. 그래서 감시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험물 저장소 화기 감시자 교육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현장처럼 불을 조심하는 곳이 아닙니다. 폭발을 막는 곳입니다. 건설 현장은 불이 붙어야 화재입니다. 공장은 타야 화재입니다. 하지만 위험물 저장소는 다릅니다. 공기 중 유증기 스파크 즉시 폭발입니다. 즉, 불 붙는 과정도 없습니다. 바로 터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2. 위험물 저장소가 위험한 이유. 위험물 저장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신너, 페인트, 알코올, 용제, 각종 화학약품, 공통점이 있습니다. 증기가 발생합니다. 이 증기가 공기 중에 퍼집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입니다. 냄새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폭발 범위 농도에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기 자체가 위험합니다. 3. 실제 폭발 사고 사례. 실제 사례 말씀드립니다. 유류탱크 보수 용접 작업. 탱크 비웠으니 괜찮겠지 하고 시작. 하지만 내부 벽면에 잔류 유증기 존재. 용접 불꽃 순간 펑. 탱크 폭발. 작업자 사망. 설비 전소. 원인 단 하나. 가스 농도 측정 안함. 감시자 없음. 측정기 하나만 있었어도 사고 안 났습니다. 4. 법적 관리 체계. 위험물 시설은 법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관리 기준은 소방청, 위험물 안전관리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됩니다. 즉, 허가 없는 화기 작업 금지, 감시자 배치 의무, 가스 측정 의무. 여러분은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인력입니다. 5. 위험물 시설 3대 사고 유형. 반드시 기억하세요. 유증기 폭발, 스파크 하나로 대형 폭발, 액체 화재, 불 붙으면 빠르게 확산, 정전기 점화, 보이지 않는 점화원, 특히 정전기, 많이 놓칩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 1위입니다. 6. 화기 작업 전 필수 점검사항 핵심. 작업 전 순서 반드시 지킵니다. 1. 가스 농도 측정. 2. 탱크 배관 완전 비움 확인. 3. 환기 실시. 4. 정전기 제거. 5. 소화기 배치. 6. 작업 허가 확인. 7. 감시자 위치 확보. 하나라도 빠지면 작업 금지입니다. 타협 없습니다. 7. 가스 측정 실무. 여러분 가장 중요한 도구. 가스 측정기입니다. 냄새로 판단 금지. 감각으로 판단 금지. 오직 수치만 믿으세요. 측정 위치. 상부, 중간, 하부, 탱크 내부. 전부 확인해야 합니다. 유증기는 무거워서 아래에 깔립니다. 위만 측정하면 의미 없습니다. 8. 환기 방법. 자연환기 절대 부족합니다. 강제환기 필수입니다. 송풍기, 배기팬, 신선 공기 유입. 환기 안 되면 유증기 농도 계속 올라갑니다. 작업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9. 정전기 위험 관리. 위험물 시설에서 가장 무서운 점화원. 정전기입니다. 틱 소리 하나로도 폭발합니다. 그래서 접지 필수. 방폭 공구 사용. 합성섬유 작업복 금지. 금속 접촉 후 작업. 이거 안 지키면 언제든 폭발 가능합니다. 10. 화기 작업 중 감시 요령. 감시자는 절대 자리 이탈 금지입니다. 항상
불꽃 방향, 가스 농도, 누출 여부, 작업자 상태 계속 확인합니다. 특히 배관 연결부, 플랜지, 밸브 여기 누출 많습니다. 집중 감시하세요. 11. 탱크 내부 작업 특별 수칙. 탱크 내부는 밀폐 유증기 산소 부족 최악 조건입니다. 그래서 외부 감시자 상시 대기, 송기 마스크 준비, 비상구 확보, 구조 장비 준비. 감시자는 절대 입구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명줄입니다. 12. 작업 후 잔류가스 관리. 작업 끝났다고 안전 아닙니다. 유증기는 다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측정 필수, 측정 후 철수. 이게 원칙입니다. 13. 화재 폭발 발생 시 대응. 여기는 진압보다 대피가 우선입니다. 폭발 위험 있으면 절대 접근 금지, 경보 작업 중지 대피 보고. 순서 지키세요. 무리한 진압은 2차 폭발 부릅니다. 14. 화기 감시자의 마음가짐. 여러분은 단순 감시자가 아닙니다. 폭발을 막는 마지막 안전관리자입니다. 여러분 판단 1초가 수십 명 생명을 살립니다. 항상 혹시 가스 있다. 혹시 정전기 발생. 혹시 누출 있다. 이 생각 유지하세요. 그게 전문가입니다. 15. 최종 행동 수칙.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가스 측정, 환기 확보, 정전기 제거, 자리 이탈 금지, 작업 후 재측정. 이 5가지만 지켜도 위험물 사고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16. 마무리. 위험물 저장소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폭발적인 공간입니다. 사고 나면 한 번에 끝입니다. 그래서 감시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안전선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